변호사가 제일 필요할 때는요, 합의할 때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연락을 받는 것만으로도 피해자한테는 일상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번에 형사 피해자 피고인이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많이들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여쭤보세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꼭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피해자는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이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성범죄 피해자는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꽤 높은데요.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조사 동행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요,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변호사가 보통은 조사에 동행을 해줍니다. 이럴 때 사실 피해자로서 처음 경찰 조사를 가게 되면요, 경찰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경찰 조사 진행 과정 같은 거를 안내를 해주고요. 수사관이 내가 모르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법률 용어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나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피해지만요, 경찰관은 수없이 봐가지고 경찰관 분이 좀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변호사와 함께 하면은 경찰분들이 조금 더 친절해지십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여러 가지 보호 절차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번호를 112에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바로 전화를 하면은 내 신상이 뜨도록 한다던가, 내 집 근처에 조금 더 이제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게 해준다던가,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신청 과정을 변호사가 안내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절차 진행입니다. 피해자는요, 내 인생에 거의 한 번 생긴 일이에요. 그렇지만 관련해서 매일 사건을 하는 변호사한테는요, 항상 있는 일입니다. 요즘에 절차 진행이 얼마나 걸리는지, 경찰 수사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검찰 기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는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은요, 이송이 될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계속 연락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이송 과정은요, 피해자의 소재지를 찾는 과정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불안해하시면 본인이 나중에 되게 지치실 수가 있어요. 깜깜한 곳을 걸어갈 때 길을 잘 아는 사람과 걸어가면요, 훨씬 안심이 되잖아요. 변호사는 당신이 걷는 깜깜한 곳에 길을 잘 알아서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변호사가 제일 필요할 때는요, 합의할 때입니다. 성범죄로 내가 고소를 했다는 건요, 감정이 서로 간에 굉장히 악화됐다는 걸 의미를 해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연락을 받는 것만으로도 피해자한테는 일상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런 연락들을 대신 받아줍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얼마로 할까 고민이 될 때 금액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요. 합의 조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조항을 되게 자세하게 넣어요. 그래서 접근 금지, 접근했을 때는 위약금까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호사랑 합의를 하기 위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형사 공판이에요. 사실 공판 과정은 검사님이 거의 다 하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건 없는데요. 검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원서를 넣고 싶다고 한다거나 혹은 증인신문을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증인신문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피해자 변호사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는요, 피해자를 위해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증인신문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법리적으로 뭔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할 때는요, 법원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를 내주기도 하죠.
마지막으로는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보통 형사 같은 경우에는요, 요새 여성가족부나 서울특별시 혹은 경기도 등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무료 국선 변호사를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형사랑 민사는 별도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형사 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형사 고소를 수임을 할 때 민사소송까지 보통 이제 같이 수임을 하고 있거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면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서 가해자를 대면을 하셔야 돼요. 민사소송만큼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 등에서 다양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조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의 고충이 무엇인지, 피해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어요. 성범죄 피해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요, 여기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어떻게 하면은 성범죄 피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 대리 변호사 이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